드디어 태국 한 달 여행의 마지막 도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방콕에 도착한 사람 이하리입니다. 저는 이번 방콕 여행이 7번째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니 처음 온 사람처럼 열심히 먹으러 다닐 겁니다. 방콕에서의 첫 지역은 카오산 로드에서 머물 거예요. 카오산 로드, 저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저의 목적은 올드타운과 인근의 디저트 가게입니다. 로컬 디저트와 맛집을 신명나게 다닐 예정이에요. 첫 식사는 미슐랭에 선정된 팟타이집을 가보려고요. 무려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미슐랭에 선정된 팟타이 파이 타루. 일단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부터 합격이죠.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이에요.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이베리코 항정살이 올라간 팟타이는 무려 250바트, 하나로 약 10,000원가량입니다. 그렇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메뉴도 조금 색다른 만큼 인테리어도 색달라요. 뭔가 힙한 성수동 카페 느낌이라다가 말았죠. 에어컨 나오면 그게 힙이고 최고죠. 나란 이렇게 10,000원짜리 팟타이가 나왔습니다. 양은 상당히 한입거리지만 더워서 입맛이 없어진지라 나쁘진 않네요. 불맛 가득 입은 항정살은 야들야들 살살 녹아요. 이 곁들여 나온 매콤한 소스를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면발은 단짠 조합이 정말 완벽합니다. 팟타이 기본 맛을 최대치로 이끌어낸 것 같아요. 진짜 맛있긴 했습니다. 맛있고 후회는 없지만 다음엔 다른 팟타이 맛집을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비싼 돈 주면 다른 곳도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본격적인 올드타운 로컬 디저트 투어를 하려고 했으나 너무 늦었네요. 로컬 맛집들은 왜 이렇게 문을 일찍 닫을까요? 오후 5시만 되면 거의 문을 닫아서 망고 디저트 하나 먹고 전날은 마무리하려고요. 1903년에 지어진 옛 가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입니다. 망고를 기본으로 한 디저트를 판매하기도 하고 전통 태국 디저트를 활용한 티 세트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망고 반쪽이 통째로 올라간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습니다. 1층에서 계산하고 영수증에 적힌 자리로 올라가면 제 메뉴를 가져다 주시는 시스템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태국식 가옥은 되게 멋스럽기도 한데 그 분위기를 참 잘 가꿔놨어요. 해가 드는 시간에 방문했더라면 더 예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벌써 비싼 디저트를 시켰으니 저녁의 운치를 느끼면서 망고를 흡입해보겠습니다. 짜란, 비주얼은 참 예쁘죠? 비주얼은 참 예뻐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제가 매일 먹었던 길거리 야시장 50바트 망고 쉐이크보다 맛도 망고의 농도도 확연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길거리에서 팔아도 이런 맛이면 욕먹겠는데요. 너무 대부분이 얼음이었어요. 망고 시럽을 넣은 샐러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더 슬픈 건 위에 올라간 이 맛있어 보이던 망고도 별로더라고요. 지금 망고 시즌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공간이 예뻤으니까 뭐 큰 후회는 없지만 혹여라도 오실 분들은 망고 시즌에 방문하세요. 음이나 공간 자체는 참 좋긴 했어요. 오늘은 기나긴 이동을 하느라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게요. 돌아가는 길은 카오산 로드를 가로질러 보려고요. 저는 대마초 연기가 24시간 피어오르던 파이에서도 머물렀고 한라카 유흥의 파타야도 거쳤으니 카오산 로드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역시 두 도시에서 머물렀던 경력으로 카오산 로드의 번잡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녁 7시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7시 정도는 버틸만 하니까 앞으로 7시 전에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카오산 로드 근처 올드타운에서 묵을 숙소는 디니디 트렌드 방콕 카오산 호텔입니다. 카오산 로드 바로 뒤편 람부뜨리의 자리에 소란스러움과 번잡함은 살짝 벗어나면서도
도보로 올드타운, 선착장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왕궁 주변, 올드타운 근처를 여행하기 참 좋아요. 또 호텔 자체 내 톡톡이 서비스로 선착장과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2박만 하려고 했는데 하루 자고 너무 괜찮아서 다음 숙소 냅다 취소하고 2박을 더 추가해 4박을 머물렀어요. 1박에 10만원대의 호텔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 서비스, 부대 시설을 갖춘 것 같아요. 최근에 티니디 호텔로 바뀌면서 리모델링까지 해 객실 컨디션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컬러풀하고 예쁜 수영장, 이동 서비스, 아늑한 객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겼던 이 웰컴 과일. 제가 말씀드렸죠. 객실에 웰컴 과일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라고요. 벌레 따위는 절대 꼬이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이거 하나만 보고도 저는 살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캐리어를 열어놓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밤에 노래소리가 좀 들려오긴 하는데 이건 방마다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전 객실에서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았는데 복도 쪽 가니까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뽑기 운을 믿으십시오. 뭐 어쨌든 4일간 저와는 어울리진 않지만 카오산 로드 근처에 이런 곳이 싶은 멋돌이 맛돌이를 많이 방문하고 소개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내일 많이 먹으려면 체력 충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 잘게요. 안녕. 알람 없이 스르륵 눈이 떠진 8시경. 조식 먹으러 갔어요. 조식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알찬 편이에요. 저는 그동안 커피 한 잔에 뺑오 쇼콜라를 와구와구 먹는 것이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따뜻한 빵과 아메리카노를 가져왔고요. 조금은 든든하게 이런저런 기본식을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조식량이 조금 적죠. 바로 먹으러 떠날 거라 더 먹고 싶어의 자아와 그만 먹어의 자아가 싸우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싶었던 빵과 커피는 원샷하고 나섭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올드타운 로컬 디저트 투어예요.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나눠서 다녀오려고요. 되게 신기하고 귀여운 디저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대해주세요. 단맛 중독자인 저도 너무나도 기대했던 오늘입니다. 따뜻한 코코넛 밀크에 알록달록 무지개 색떡이 올라간 태국식 디저트 부어러이. 파는 것도 찾기 어렵고 먹어보기는 더 어려운 디저트예요. 이 더운 날 야외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걸 이게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달콤한 코코넛 밀크에 쫄깃한 무지개 떡이 한가득. 그리고 톡톡 씹히는 스위트콘도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한 27바트. 오리지널은 27바트고 여기에 계란을 곁들이면 가격이 올라가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 오리지널만 시도해봤는데 되게 맛있고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따뜻한 거 먹었으니까 시원한 거 먹으러 갈게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로컬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어요. 홈메이드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직접 만드나 싶었어요.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는 35바트. 이곳에서 유명한 건 코코넛 맛이라 그거 하나랑 타이티 맛 한 스쿱을 시켜서 총 70바트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상당히 금방 나와요. 토핑을 더할 수도 있는데 저는 깔끔하게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로 부탁드렸어요. 크리미하지 않고 셔버처럼 사각사각해요. 그래서 더위를 한 번에 식혀줄 수도 있고 목마름도 재워줄 수 있는 그런 맛과 식감. 두 맛 다 달지만 너무 느끼하거나 지나치게 달지 않아서 역시 여름에 먹기 딱 좋은 맛과 식감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완벽한데요. 그런데 더 이상은 더워서 야외 테이블에서 디저트 못 먹겠어요. 차이나타운으로 이동해 밥을 먹거나 다른 걸 먹어볼게요. 지하철을 타고 차이나타운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웬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이 의외의 보물이 엄청 많아요. 요즘 힙한 카페와 맛집들이 다 모여 있고요. 이국적인 모습을 담은 거리도 있어서 한나절은 꼭 차이나타운을 다녀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방콕까지 와서 차이나타운을 가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하철이 너무 시원해서 나가기 싫어요. 올드타운에서 차이나타운까지는 지하철로 한정거장인데 저 여기서 좀 자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 않지만 또 다른 단맛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보죠. 일단 15바트짜리 달콤한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오늘 아직 카페를 안 갔잖아요. 치앙마이에서 얻은 교훈. 커피를 많이 마실 거면 단 커피를 디저트처럼 마시고 후식으로 깔끔한 커피를 마셔라. 그래서 단 커피 먼저 마시러 왔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오래된 노포 커피집이에요. 아이스 커피가 단돈 15바트밖에 하지 않아요. 설탕 넣은 것과 안 넣은 거 선택 가능한데 너무 덥고 지쳐서 설탕 넣은 것으로 부탁드렸어요. 이건 커피가 아니라 시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단데 이게 또 이 날씨엔 딱이네요. 뭔가 바카스를 먹은 것처럼 갑자기 힘이 솟아요. 양은 많지 않아서 호로록 쭉 들이키며 더위를 잠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더 덥겠죠. 원래 계획은 점심을 먹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덥고 습해서 요즘 계속 배가 고프질 않네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단 걸 계속 먹으면 배가 고플 일이 없겠다 싶기도 하지만요. 근처에 유명한 푸딩집 있어요. 구글 맵평에 많이 달지 않아 좋아요 라고 했으니 이걸 점심 대용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지 분들, 여행자 모두에게 인기 많은 곳이에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세계 각국의 분들이 앉아서 푸딩을 즐기고 계셨어요. 원래 망고 푸딩을 먹으려고 했는데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보바 푸딩이 베스트라고 해서 그걸 주문해봤어요. 점심 대용으로 먹기엔 너무 작은 사이즈긴 했지만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기 에어컨이 나오긴 하는데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다 나갑니다. 그냥 내리쏘는 찬바람에 만족하는 겁니다. 푸딩을 먹어볼게요. 타피오카 펄은 밀크티에 들어있는 펄처럼 달고 쫀득했어요. 근데 푸딩은 약간 쌉싸래하면서도 많이 달지 않아 이 궁합이 엄청 좋더라고요. 왜 후기에 다들 너무 달지 않아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지 천만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푸딩도 달게 해줘 라고 생각했지만 곁들이가 달콤하니까 이 궁합이 완벽하더라고요. 배는 안 부르지만 힘은 좀 충전했으니 만족스럽네요. 당분의 힘으로 조금 걸어볼게요.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딸란로이를 가려고요. 예쁜 벽화와 태국 감성이 가득한 거리여서 사진 찍기 좋고 그 감성을 잇는 카페도 상당히 많아요. 뭔가 물레동 같은 분위기의 거리를 지나자 벽화와 기계의 감성이 더해진 거리가 나왔어요. 관광객도 많아지고 카메라 든 친구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멋있긴 진짜 멋있네요.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가보고 싶었던 카페 마더 로스터에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전히 물레동 감성이죠. 카페는 2층에 자리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심상치 않아요.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창고 같은 곳을 지나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면 힙한 카페가 나와요. 굉장히 신기한 공간입니다. 로스터리인 만큼 상당히 다양한 원두를 갖추고 있어요. 태국의 다양한 지역의 원두를 보유하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원두 선택이 가능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원두? 산미 있는 거 없는 거? 라고 여쭤보셔서 그동안 단 걸 먹었으니까 산미 있는 거요 라고 했더니 산미 있는 종류의 원두를 시향해 주시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치앙라이 매웅손의 원두를 꺼내주셨는데 빠이의 추억을 떠올리며 매웅손의 원두를 선택했습니다. 이 원두는 플러스 50바트 되는 거라 무려 160바트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맛있었어요. 첫맛은 산미 가득, 끝맛은 초콜릿 풍미가 맴도는 게 되게 신기하고 묘하고 좋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단맛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텀블러에 좀 담아올 계획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마시고야 말았어요. 에어컨도 딱 좋고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잠시 머물면서 충전을 하고 왔어요. 한낮입니다. 이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는 건 내일 체력까지 끌어쓴다는 이야기니 저는 실내로 도망가려고요. 배 타고 아이콘 시암으로 향할게요. 이 가격에 판매해도 운영이 되는 건가 싶게 배값은 6바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울 거면 다리를 하나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배는 너무도 다행히 에어컨이 엄청 빵빵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낮잠 좀 자도 될까요? 아,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요. 다리를 지어도 될 만큼의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 찰나의 시원함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아이콘 시암에 들어갔어요. 아이콘 시암에서는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곳 있어요. 아이콘 크래프트라고 하는 태국 브랜드 제품을 모아둔 곳과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만들어졌다는 스타벅스, 그리고 쑥시암 내 슈퍼마켓의 망고 젤리가 싸다고 해서 가격도 체크할 겸 여기저기 다녀오려고요. 아이콘 시암도 예전 여행에 여러 번 다녀왔던지라 뭐 큰 감흥은 없지만 이 에어컨과 온도는 절 감흥케 하네요. 오랜만에 왔으니 쓱쓱 한번 둘러봐 줍니다. 시원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더니 좀 배가 고파요. 쑥시암 내의 맛집들은 딱히 끌리는 것이 없어서 팁사마이로 향했어요. 팁사마이 본점에서 기나긴 대기를 해서도 먹어봤고 아이콘 시암에서 쾌적하게도 먹어봤는데 뭐 늘 맛있긴 하죠. 예전만 못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 라고는 하지만 뭐 맛있긴 해서 괜찮아요. 무엇보다 본점 대기 없이 에어컨 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딱히 먹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는 단맛이고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요. 오리지널 계란 더핀 팟타이를 주문했어요. 169바트였는데 계산할 때 보니 서비스 차지 7%가 붙어서 199바트로 결제되게 되더라고요. 짜란, 이것이 하나 8,000원어치의 팟타이. 와, 가격이 이렇게나 올랐는데 양 좀 늘려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났어요. 심지어 라임은 생으로 주지도 않네요. 먹어볼게요. 케찹 맛 낭낭한 것이 아주 한국인 입맛 저격입니다. 지금껏 먹었던 그 어떤 팟타이보다 새우 맛이 가장 강했어요. 제 입맛은 조금 달아서 고춧가루와 라임을 조금 넣었더니 아주 그냥 찰떡궁떡으로 잘 맞는 팟타이가 되었습니다. 비싸고 양이 적긴 하지만 맛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끝으로 이제 작별하려고요. 맛있었어요. 오래오래 사랑받으세요. 안녕. 오늘의 목적인 아이콘 크래프트로 내려왔습니다. 태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나 태국 작가들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둔 곳이에요. 의류, 잡화부터 홈웨어, 가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모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태국 전통 문양이나 패턴을 재해석하는 것도 있고 태국의 상징이기도 한 제품 등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도 너무 예쁘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가격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자리수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류는 어차피 구매 못할 것이니까 한층 더 내려가면 의류랑 잡화가 나와요. 여기가 꿀잼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치앙마이에서 샀던 쓸데없지만 귀여운 컬렉션 중 하나인 동전 지갑이잖아요. 저는 69바트 주고 구매했는데 여기선 169바트네요. 브랜드에 따라 물건을 떼우는 경우도 있나봐요.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제품들로 볼게요. 사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참았어요. 앞으로 쇼핑할 날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도 참을 수 없었던 이 가방. 태국 특유의 돗자리, 장바구니 패턴과 재질인데 되게 대충 박음질했는데도 그게 또 매력이더라고요. 가격은 170바트로 상당히 저렴했어요. 아마 아이콘 크래프트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이 아닐까 싶어요.
봄,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질도 약간 돗자리 느낌이어서 오염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뜻밖의 쇼핑을 했더니 또 당이 떨어져서 쑥시암으로 가서 차트라뮤 타이티를 주문했습니다. 단돈 50바트에 이런 달콤함과 리유저블 컵을 주시다니. 저 봉지는 저의 우산 보관함으로, 리유저블 컵은 남은 10일 동안의 양치컵으로 활용되었어요. 알뜰살뜰하게 이용되는 차트라뮤였습니다. 차트라뮤를 들이켜고 생각해보니 원래 제 목표가 스타벅스였어요.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왜 안 마셨지? 후회를 해봤자 늦었죠. 그냥 한번 둘러만 볼게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그렇게 큰가 싶긴 한데 크긴 커요. 스타벅스와 리저브가 함께 운영되고 있고 대국의 시티컵과 텀블러도 판매하고 있어요. 특이한 게 딱 이 지점에서만 구매 가능한 병도 있더라고요. 이 지점 한정으로 만들 정도로 특별한 지점인가 싶었어요. 7층에 자리하고 있어서 차우프라야 강변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일몰과 야경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전망대 대신 머물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체력이 3% 남아 빠르게 호텔로 돌아갑니다. 아이콘 시암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할 거예요. 배값은 40바트였습니다. 배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이동시간도 달라요. 저는 뭘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장 빠른 걸 탔고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 시간대 배를 탄 것도 다 계획적이었죠. 해가 저물 시간이니 배를 타면서 일몰과 함께 와다룬 왕궁을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배에 타고 조금 졸다가 시끄러워서 눈을 떴는데 와다룬 근처더라고요. 그래 지금이야 싶어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리버 크루즈 아닌가요? 아주 잠시였지만 와다룬의 야경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와다룬은 아침에 방문할 예정이라 밤의 모습은 지금 많이 봐둬야 합니다. 예쁘네요. 감탄하고 지쳐있는 사이 선착장 도착. 더위와 습기에 절여진 몸을 이끌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저녁을 먹을까 했는데 전혀 입맛이 돌지 않아요. 그냥 과일 주스 한 잔 사 먹고 끝내야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손님 많은 푸드트럭이 있길래 망고 더하기 패션후르츠 믹스 주스를 주문했어요. 아니 그런데 사장님 혹시 시럽을 까먹으셨나요? 너무 순수한 과일의 맛이었어요. 전 액상과당 섭취하려고 과일 주스 먹는 건데 말이죠. 맹숭맹숭해서 좀 아쉬웠지만 저녁 일기 쓸 만큼의 체력은 회복했어요. 일기 마무리하고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단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내일 봐요. 디저트 가득한 하루에 유일하게 건강한 조식 먹으러 갑니다. 오늘도 채소와 오믈렛을 가져왔고요. 과일, 빵, 주스, 커피를 챙겼어요. 아쉽게 오늘은 뺑오즈 콜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게트류 빵이 엄청 맛있었어요. 커피랑 과일까지 함께 후식까지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어제 덥고 습한 날씨에 하도 돌아다녔더니 체력이 쭉 빠져서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가려고요. 뭉구적거리다가 10시 반쯤 나섰는데 아니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고요. 로비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자고 조금 편집했어요. 이것이 장기 여행자의 여유죠. 아하하 편하다 생각했지만 하루에 숙박비만 10만원 이상 나가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돼요. 1시간쯤 후에 다시 나섰어요. 비가 막 그친 직후는 되게 시원하네요. 두근두근 일단 올드타운 쪽에서 점심 먹을게요. 이곳은 24년에도 미슐랭에 선정된 치킨 라이스집입니다. 오후 2시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아서 아침 아님 점심에 꼭 먹어야 해요. 되게 특이하게 주문을 QR코드로 하더라고요.
잘못 주문해서 대패닉이었는데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셔서 한 개 취소해 주셨습니다. 치킨 라이스에는 끈적한 소스를 입은 치킨과 튀기듯 부쳐낸 계란 후라이, 그리고 치킨 소시지가 나와요. 되게 익숙한 듯 신기하기도 하고 평범한 듯 맛있습니다. 이 맛이 미슐랭까지, 게다가 이렇게 연이어서 싶기도 했는데 뭐 맛이 있긴 해요. 105바트 가격대면 또 괜찮기도 하고요. 여기 새우원탕이 맛있다던데 다음에는 새우원탕을 먹어보고 싶네요. 이 덮밥은 2번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선선한 김에 후식 먹으러 가요. 미슐랭에 선정된 망고 스티키 라이스집이 있대요. 아니, 망고 스티키 라이스집이 어떻게 미슐랭? 궁금하면 가봐야죠.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거리의 망고집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슐랭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가격은 130바트. 먹고 갈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건너편 카페에서 먹으면 된대요. 계산하고 번호표 받고 건너가서 기다렸습니다. 짜란, 이렇게 일회용 접시에 나온 망고 스티키 라이스. 망고 과육 상태 좋아 보이는 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죠?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포크로 망고를 푹 찍었는데 아니, 망고가 두동강 났어요. 옆에 걸로 다시 찔렀는데 또다시 두동강 엔딩. 입에 넣으면 사르르 부서진다의 그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망고였습니다. 와,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 망고꽃이 피는 느낌이었어요. 달콤한 풍미가 싹 퍼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찹쌀밥 역시 다른 곳과는 달리 되게 부드러운 찰짐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망고가 진짜 맛있어서 망고만 한 박스 사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후회 없는 130바트였어요. 이제 지하철 타러 이동할게요. 어제 차이나타운에서 배불러 가보지 못했던 카페를 방문하며 차이나타운의 모든 한을 풀 겁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해가 뜨기 시작하자 미친 듯이 습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제가 지금 물을 입은 건지 물속을 걷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기증 날 정도로 더웠어요. 빠르게 온 힘을 다해 걸어 지하철역 도착. 저는 17바트 지하철비를 내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소개할게요. 이것이 천국의 계단이에요. 몹시도 아쉽게 차이나타운까지는 한 정거장. 전 도저히 나갈 힘이 없어요. 조금만 쉬다 갈게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 없죠. 현실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가 현실인지 지옥인지는 누가 말해주나요? 제가 만들어가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지옥불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헛소리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카페까지는 도보 10분 채 되지 않는데 역시 한낮의 더위와 비온 뒤의 습도는 사람의 열정 따위는 쉽게 잡아먹어 버리네요. 복잡하고 번잡한 차이나타운 안에서 작은 정원과 아담한 유리집에서 쉼을 취할 수 있는 카페, 차타 스페셜티 커피였습니다. 입구에 차타라고 안 쓰여 있어서 갸우뚱했는데 저기 기둥 뒤에 작게 쓰여 있네요. 음료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에요. 저는 시그니처인 오렌지 주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드 결제 시 서비스 차지가 붙습니다. 카페 이름에 스페셜티가 들어가기도 하고 커피 머신도 라마루 조코를 사용해서 맛에 대한 기대가 됐어요. 이 메뉴를 좋아해서 치앙마이에서도 여러 카페에서 주문하면서 맛을 비교했잖아요. 오늘도 비교의 연장을 해봐야겠습니다. 커피와 주스를 섞어보는데 확실히 주스 퀄리티가 좋네요. 오렌지 알갱이가 하나하나 보일 정도였어요. 주스만 조금 마셔봤는데 아주 달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커피랑 온전히 섞은 후 먹어봤더니 여기는 주스의 맛을 진한 커피가 다 이기네요. 이 메뉴가 가장 맛있었던 곳은 치앙마이의 매직브루 커피가 아직까지도 1등입니다. 차타커피는 그냥 무난했어요. 엄청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지만 재방문 의사도 딱히 불어일으키는 맛은 아니네요. 적당히 당분과 카페인으로 힘을 얻었으니 제가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갈게요. 무려 초콜릿 스페셜티 카페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왠지 에어컨이 나올 것 같아 들러본 건물. 딸란노이 뮤지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는 무료라서 잠시 더위 식힐 겸 들어왔습니다.
맨 위층에서는 역사 관련 영상이 재생되는데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멍하니 영상 보는 척 에어컨 쐬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달란노이의 자리한 카페들 감성은 이런 느낌인가 봐요. 뭔가 공장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한 바로 이곳이 초콜릿 스페셜티 카페입니다. 방콕 여행하기 전 방콕 현지 인스타그래머들의 방콕 여행기, 카페 후기를 엄청 찾아봤는데 다들 이곳을 방문하고 추천하더라고요. 원하는 초콜릿을 선택해서 초콜릿 음료를 만들어주는 신기한 시스템의 카페예요. 방문해보니 굉장히 카페가 자그했어요. 앉아서 먹고 갈 자리는 딱 2개뿐일 정도로 규모가 작은 원룸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래머들이 다 이 밖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군요. 초콜릿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무려 12가지가 있는데 추천받았던 1번과 카카오 100%의 12번을 시식해봤어요. 12번은 100%라서 쌉싸래한 맛이 엄청 진하고 1번은 초콜릿의 다양한 풍미가 느껴져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으로 요청드리고 핫초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마일드로 선택하면 130바트. 초콜릿 양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고른 초콜릿을 즉석에서 부신 다음 보온병에 우유와 함께 넣고 마구 흔들어 녹인 후 아이스 선택 시 차갑게 만들어 완성돼요. 다 녹은 초콜릿은 이렇게 귀여운 잔에 따라줍니다. 과정이 재밌는 거지 막 음료 맛이 엄청 뛰어난 것은 아니에요. 초콜릿 음료는 맛있긴 했지만 또 와야 해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초콜릿으로 이런 경험을 하다니 재밌었네요. 덕분에 당분 충전하고 잠시 기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전에 방문하지 못했던 와다룬을 갈까 했는데 또 비가 오네요.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이만 일정을 끝내고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배를 타고 선착장으로 향했어요. 와다룬이 이렇게 보이네요. 사실 와다룬은 예전 여행에 많이 와봤어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서는 배에서 본 것이 전부라 다시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었는데 이 날씨 이 계절에 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아하하 예쁘네요. 와다룬 다 봤어요. 선착장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10분 남짓도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다른 곳에서 망고 더하기 파인애플 주스를 먹겠습니다. 지금 넣는 것이 시럽일까 물일까 궁금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무언가 액체를 넣고 가르셨는데 세상에 이것이 저의 입맛에 너무 딱 맞네요. 할머님께 다시 돌아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날리고 왔어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에는 수영이 최고죠. 그러나 암튜브 불기운도 없어서 잠시 누웠다 일어나려고요. 점심만 자려고 했는데 아니 3시간이나 까무룩 지났네요. 저녁 먹고 와서 수영할게요. 간단하게 국수 후루룩 먹고 싶어서 찾아낸 곳. 호텔 바로 뒷도로에 자리한 아이사로띠라는 현지인 국수 맛집을 뚜벅뚜벅 잠이 덜 깬 채로 가봅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닦아달라는 손동작을 하고 미리 고민했었던 소고기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서로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테이블 청소부터 주문, 음식 제공, 양념 넣어 먹으세요까지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왜 안 유명한 거죠?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고작 60바트. 국물은 깊고 깔끔하고 살짝 달달한 맛인데 고수와 향신료 맛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깔끔하니 좋네요. 얇은 국수 후루룩 먹기 좋았고요. 보통 국수에 고춧가루나 고추식초 타먹는데 뭔가 다른 걸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더라고요. 한 그릇 뚝딱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티니디 호텔 숙박한 지 3일 만에 수영하네요. 진짜 체력이 없었는지 3시간 기절했더니 힘이 났어요. 오늘 수영장이 다른 날보다 좀 시끌시끌해서 보니 러이끄르통 축제를 수영장에서 하더라고요. 강물 위로 배를 띄워 물의 신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인데 저는 제 자신을 띄워 행복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 암튜브 껴서 아주 둥둥 잘 뜨거든요. 수영하러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 귀찮지만 막상 하면 정말 재밌어요. 문제는 1시간 이상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지만요. 오래오래 둥둥 뜨다 돌아왔습니다. 행복하네요. 내일도 수영해야겠어요.
암튜브 바람은 체크아웃 할 때 뺄게요. 오늘 폭우와 더위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11월에도 방콕은 이렇게 더웠나 봐요. 내일은 더 얇은 옷을 입고 다녀야겠네요. 조금은 제정신을 차릴 내일 봐요. 안녕.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말. 귀엽고 쓸모없는 것 러버이자 컬렉터는 짜뚝짝 주말시장에 열리는 오늘만을 위해 현금을 모으고 보았습니다. 호텔 셔틀버스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호텔 셔틀버스는 선착장 혹은 지하철로 무료 이동 가능해요. 지정된 역으로만 이동 가능해서 저는 잠시 아침 먹으러 다른 역으로 왔어요. 걸어도 10분 거리지만 아침부터 기운 빼고 싶지 않아서 17바트의 한정거장을 이동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서양식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는 온롱육. 매일 올드타운 지나면서 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기줄이 있네요. 그동안 다녀올 걸 후회되네요. 저는 혼자이고 2층까지 좌석이 있어서 대기는 금방금방 줄었어요. 서양식 아침 식사가 유명하지만 저는 소시지나 햄류, 베이컨을 안 좋아해서 빵과 카야잼이 나오는 스팀브레드 카야잼 세트와 달콤한 아이스 레몬티를 주문했습니다. 빵은 예상과 후기대로 조금 적은 양이었지만 가볍게 먹기 좋았어요. 빵은 갓 구워져 나온 것처럼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살짝 쪄서 나온 거라 스팀브레드겠죠? 이 카야잼은 진짜 맛있네요. 부드러운 빵과 잼의 조합 아주 훌륭했습니다. 잼 듬뿍 찍어서 먹고 레몬향과 맛이 가득한 타이티도 호로록 마시고 사실 아침 식사를 하러 온 이유는 짜뚜짝에 가져갈 얼음 음료를 챙길 계획이었어요. 든든하게 텀블러도 챙겼으니 짜뚜짝으로 향할게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비용은 45바트 나왔어요. 이동시간은 약 40분가량 걸렸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방콕은 정말이지 사계절이 다 머무는 도시 같아요. 짜뚜짝 시장 갈 때 다짐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뭐라도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말자. 현금은 한정적이고 사야 할 것은 많으니 굳이 오늘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민하며 방콕 한정 제품을 사고자 합니다. 과연 저의 귀엽지만 쓸모없는 컬렉션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지금까지 태국의 많은 도시의 여러 시장과 숍을 다니면서 가격대와 제품들을 보아왔잖아요. 확실히 짜뚜짝이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하긴 하네요. 그리고 가격도 숍끼리 그리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실랑이를 하거나 흥정을 선호한 성격이 아니어서 주로 가격표 붙어있는 곳 위주로 보고 구매했어요. 조카들 어렸을 때는 진짜 귀엽고 이상한 옷들을 사는 재미에 짜뚜짝에서 한나절 머물면서 쇼핑을 즐겼는데 둘 다 7살이 넘어가니 딱히 살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귀여운 컬렉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샀냐? 가장 처음 구매한 것은 이 블라우스. 버섯 패턴의 세일러 블라우스예요. 색감과 패턴이 되게 방콕스럽죠. 가격은 390바트로 하나 16,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귀엽기도 하고 핏도 예쁘고 방콕스러워서 구매했어요. 좋아, 이거 하나라도 구했으니 만족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계를 보았는데 벌써 2시간이나 지났네요. 너무 더운 한낮 12시라서 잠시 믹스 짜뚜짝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에어컨 빵빵하고 정말 쾌적하지만 살 것이 1도 없었어요. 물건이 되게 뻔한 것들이고 재고인지 중고인지 가품인지 모를 것들이 가득이었습니다. 2층 화장실 무료로 잘 이용하고 다시 나왔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안 먹으니까 어지러워서 길가에 꼬치구이와 스티키 라이스를 사 먹었습니다. 꼬치는 각 15바트, 스티키 라이스는 10바트. 40바트에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근데 맛은 없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떡이었어요.
다시 짜투짝 안으로 들어가 대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숍에 홀린 듯 들어갔는데 너무나 제 취향인 귀엽지만 쓸모없는 걸 발견했어요. 양모로 만든 동전 지갑이에요. 가방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두 개에 150바트로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리고 또 양모로 만든 머리띠도 구매했어요. 90바트로 저렴한 편인데 겨울에 니트랑 매치하면 따뜻해 보이고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나오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 가장 많은 쇼핑을 하던 거리와 만났습니다. 여기 깐풍팬역 바로 옆이고 섹션은 2, 3 구역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리가 각자의 브랜드나 디자인 있는 숍이 많아요. 여기선 뭘 샀냐? 빈티지 숍에서 청으로 된 셔츠를 구매했어요. 개당 200바트로 되게 저렴한데 엄청 유니크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겨울 느낌 셔츠 하나랑 봄, 가을에 가볍게 외투로 입을 수 있는 셔츠를 샀어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역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빠르게 식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올드타운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미슐랭에 선정된 옌타포 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미슐랭 추천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1번 메뉴에 스몰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스파이시라고 하셔서 끄덕끄덕했어요. 여기는 옌타포 국수와 함께 어묵볼이 유명해요. 이 국수를 주문하면 어묵볼이 토핑으로 나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가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국수는 맛있었습니다. 새콤한 옌타포에 매콤함이 살짝 가미되어서 딱 좋았어요. 선지도 엄청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가 땡기는 기분은 아니어서 남겼습니다. 어묵볼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카오산 로드 근처에 찌라 옌타포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도 한참을 갔었는데 금액 오해와 서비스 이슈로 끊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다녀야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했던 오늘 저녁 먹으러 따로 나오지 않고 포장에 가서 맥주 먹고 수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 올드타운에 신기하고 맛있는 로컬 디저트가 많잖아요. 오늘은 타로 튀김을 사보려고 합니다. 가격대는 로컬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비싼 100바트예요. 고구마와 감자 중간 정도의 맛인 타로를 바삭하고 달콤하게 튀겨냈는데 여기에 파를 더해서 단짠의 극치를 이끌어낸 어마어마한 맛을 선사합니다. 와,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방콕 가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달까요?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토요일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여행자가 있다. 그것도 카오산 로드에 새벽 5시 아니고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더 많아지기 전에 호텔로 쏙 들어갔어요. 분명 지금 맥주 따면 방에서 안 나갈 것이 분명하기에 빠르게 수영하고 오겠습니다. 낮에는 아이들도 많고 조금 번잡했어요. 수영 후다닥 하고 타로가 기다리는 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꺼두고 있었더니 식지 않고 기다려준 타로 튀김. 타로는 감자를 두텁게 튀겨낸 것처럼 바삭바삭했어요. 게다가 뭔가 전분을 묻혔나 싶은 바삭하고 달콤한 튀김옷을 입고 있어요. 파와 함께 튀겨내 은은한 파향과 맛이 나서 감칠맛과 입맛을 더해줍니다.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지만 양이 꽤 됩니다. 바삭바삭해서 목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마실 것과 함께 즐겨줘야 해요. 아, 맥주 안주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수영하고 타로 튀김과 맥주 먹으면 여기가 천국이죠. 오늘은 쇼핑도 괜찮았고 후식도 맛있었고 정말이지 완벽한 주말입니다. 주말이라 유튜브에서 무도를 온종일 해주는 날이기도 하죠. 저는 무도 보고 들어 누워서 좀 쉴게요. 안녕. 짜투짝에 다녀온 여파가 상당히 크네요. 더위에서 내내 걸었던 것이 데미지가 큰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도 추웠던 지하철이 냉방병을 불러온 것 같아요. 컨디션이 무척 좋지 않아서 아침부터 단 거 먹으러 갑니다. 일요일 아침 무도 끄고 나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요. 길 가다가 발견한 카논 무항집.
태국 로컬 디저트 중 하나인 카논부앙은 얇게 펴서 구워낸 쌀반죽 위에 토핑을 얹어 달콤한 맛, 짭조름한 맛 이렇게 완성해내는 중독성 강하고 은근히 든든한 간식입니다. 새우가 곁들여진 솔티 토핑은 완전 맥주 안주였어요. 향신료 향 살짝 나면서 단짠의 극치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콤한 맛은 딱 예상 가는 그 코코넛 과자 맛입니다. 아삭한 코코넛 과육이 씹혀서 더 맛있었어요. 아침부터 빈속에 카논부앙이라니. 저도 보통 제정신은 아닌 단맛 중독자네요. 호텔 근처에 빠통고로 미슐랭을 받은 곳이 있어요. 마지막 선정은 2019년도로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튀김빵 하나로 미슐랭이라니 조금 궁금했습니다. 빠통고 역시 태국 로컬 디저트 중 하나인데요. 바삭하게 튀겨낸 빵튀김 위에 잼이나 곁들이를 더해 먹어요. 여기 식사 메뉴도 판매하던데 저는 너무 더워서 입맛 잃었어의 컨디션이라 디저트로 당 충전하고 체력 충전도 할 겁니다. 코코넛이 더해진 빠통고와 타이티에 판다잼이 더해진 음료를 주문했어요. 두 가지 모두 몹시도 단 메뉴인데 짜뚜짝의 피해를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가시죠? 설탕이 없는 타이티에 판단잼을 더한 음료예요. 설탕을 뺀 타이티라 그리 달지 않아요. 그렇지만 섞으면 달죠. 뭔가 녹차나 말차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적당히 신기하고 적당히 맛있어요. 빠통고를 단맛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음료가 조금 덜 달아도 괜찮네요. 빠통고는 뜨끈하게 다시 튀겨져 제공되었습니다. 코코넛 맛은 역시 판단잼과 코코넛 과육이 듬뿍. 이것도 어떤 맛인지 보면 상상이 가죠. 설탕 뺀 꽈배기에 판단잼 올려 먹는 맛입니다. 막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신기한 메뉴 하나 먹었다, 미슐랭 하나 다녀왔다의 의미 정도랄까요. 저는 1시간 외출하고 다시 샤워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드러누워서 쉬다가 호텔 이동해요. 다음 호텔은 나나에 위치했어요. 시내로 옮겨 더 다양한 방콕의 즐거움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